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관행적으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업종별, 업체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오전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하는 정부의 획일적 거리두기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왔지만 업종별, 업체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일률적으로 틀어막기 시기였다. 각종 협회와 단체들과 협의해서 업종과 업체 특성에 맞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정부가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일회용 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거리두기 체제 개편과 함께 사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9일 오후에는 코로나19를 전담하는 서울 서북병원을 방문해서 공공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기 채용으로 공공의료를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서울시의회는 첫날부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의 임기 첫날부터 시청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입법부에 의한 행정권 침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메일은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시정,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과도한 인사 단행이나 조직 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삼권 분립 논란입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무리를 빚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중점 사업이었던 791억 원 규모의 광화문 광장 떠엎기 공사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김 의장은 9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오세훈 시장은 이걸 중단할 수 없다.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못 박았습니다. 행정부 수장의 임기가 시작되자 시의회 의장이 이례적으로 라디오에 출연해서 서울시에 대해 기존 사업의 강행 추진을 요구하는 것 등을 본다면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 여당은 작심하고 괴롭히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선거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에서 시장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해서 사람들의 촉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때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오세훈 시장 혼자서는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울시정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을까 우려했던 일입니다. 그런 낌새는 선거 날짜가 임박해지고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이 시장에 당선되면 1년 동안 식물시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던 겁니다. 설사 오세훈이 당선된다고 해도 시정 운영이 그렇게 쉽겠어요? 그 사람도 경기지사처럼 공직선거법으로 남은 1년 동안 수사기관에 오구가구 하다 보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회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일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시정 모니터나 규찰대라도 조직해서 날카롭게 시정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한 곳도 빠짐없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장이 일할 수 없도록 회방을 놓겠다면 그따위 시의회와 정당이 있어서 뭐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이롭지 않습니까? 1,000만 시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선출한 서울시장이 일을 못하게 한다? 당신들은 이번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 아직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겁니까? 국민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까? 당신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사리사욕, 당량만을 쫓는 정치 몰입에 들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대한민국을 뒤엎어버리려는 적의 특공부대원들입니까? 정상적이고 양식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뼛속까지 느끼고 겸허히 수용한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 그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일부 정치 몰입애들은 국회 180석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느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인 검찰을 해야 한다느니,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느니 하고 남탓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 비리, 부정, 부패로 드러나고 발각된 잘못들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때문이었다. 그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민심이 떠난 이유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내용 등을 확산시켜온 언론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아나는 길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언고완조, 언론의 고삐를 완전히 바짝 조이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패배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와 실패 때문에 소멸되는 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 탓과 핑계, 원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패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만이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 집단들은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치하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정치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사류, 오류 정치,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